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덕분에 가을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워런 버핏이 한마디 합니다. 서학개미들 속속 유턴하고 있는데 이제 워런 버핏이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도박판이다. 경고를 좀 이제 뭐랄까요, 조금 수준이 높게 했죠. 저는 올 하반기에 여전히 위험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주식 코인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주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은 미국 주식이 조금 위험한 게 아니고 매우 매우 위험한 도박판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로 이제 워런 버핏이 만든 지표가 있어요. 이제 버핏 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GDP 대비해서 미국의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몇 퍼센트냐. 지금 현재 230%가 넘었거든요. 요게 닷컴 버블 시대 그때 150%였습니다. 지금 뭐 한창 넘었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금만 뭐 600조 원을 쌓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엄청난 뭐 전 참을성이라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이것만 보고 뭐 무조건 뭐 투자 결정을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을 다 떼고 신입으로 지원하랍니다. SK 하이닉스에 가려고 했던 삼성맨들이 부글부글 끓었다. 뭐 저는 제가 뭐 이쪽 뭐 업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보이는 미래가 보여서 이걸 좀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교 가려면, 그러니까 좋은 취직을 하려면 좋은 대학 가고, 뭐 사교육하고, 뭐 의치대 가려면 뭐 하고 이런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학력, 경력, 인맥, 자격증 이런 게 아예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 중요도가 현저히 낮아질 겁니다. 자격증 있는데 막상 뭐 영어 뭐 토익은 900 몇 점 만점인데 막상 쳐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뭐 어버버 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바로 그냥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기업에서 알아서 뽑아가든지 아니면 1인 기업 차리겠죠. 저는 그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진짜 실력자가 AI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 명이 억만장자가 될 시대가 저는 곧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명이 조를 넘게 벌 수 있는 회사가 나옵니다. 뭐 저희들 세대 포함이고요. 20, 30, 40 저희들도 이제 자녀의 세대들이 저는 어떻게 그러면 헤쳐나가야 되냐. 저는 본질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진짜 성공을 크게 하려면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재능이 필요하고요. 근데 꾸준함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AI를 덧붙여주면 딱 좋겠죠. 요즘에 제가 자녀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취미가 아니고 진짜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겠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재능만 있고 꾸준함이 없으면 안 되고요. 꾸준함은 있는데 재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취미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 67,500달러 정도 합니다. 지금 요 선에 이렇게 한 번씩 그러니까 평단가라 보시면 돼요. 단기 보유자 6개월 미만 들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에 닿을락말락하면 한 번씩 뚝뚝 떨어졌었죠. 지금 또 떨어질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단기 보유자들은 본전 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것을 본전 컷이다.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이거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본전 심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본전만 주시면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이렇게 있는 건데요. 저는 아까 뭐 꾸준히란 얘기를 전 계속 드리는데 투자를요. 저는 누가 실력자냐? 저는 오래 하는 사람이 실력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해요. 오래 한다는 얘기,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있었다. 쉽게 말하면 생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존을 했다고 하지만 처절한 실패를 맛봤겠죠. 근데도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처럼 막 비투하고 타이밍 재고 시간 꼬리표 달린 돈이 아니고 절제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훈련 받은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했겠죠. 그러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셨을 테고 원화채굴 없이 어떻게 투자가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것을 10년 이상 해왔다? 잘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전 잘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자. 반대로 얘기해보면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그게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실력자는 전 공짜는 없다. 코인 뭐 카드, 이 신용카드 월간 이제 사용액이 지금 보시면 23년도부터 24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성장세가 잘 보이는 거죠. 월 결제 규모가 뭐 7.6억 달러. 이건 뭐 굉장히 큰 이제 뭐 수천억 단위가 넘어가네요. A16G 크립토에서 이제 암호화폐 카드 이용자는 은행 계좌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습니다. 발급하는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거나 셀프 커스터디 그냥 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도 이제 신용카드 연결이 돼서 오프라인 결제가 되는 거겠죠. 이러면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달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요. 코인 보유자의 지출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디지털 달러 패권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 세계로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특히 화폐가 약한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은행 계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이 원래 거의 뭐 25억 명 이랬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대요. 이 성인이 현재 13억 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국가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뭐 아르헨티나, 뭐 나이지리아, 저기 짐바브웨, 뭐 저기 파키스탄, 뭐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런 곳일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까요, 안 쓸까요? 훨씬 더 쓰겠죠. 자국 화폐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녹아서 없어지는데 테더나 USDC와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제 블록체인, 프라이빗 체인, 퍼블릭 체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나 AI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아니에요. 인터넷 같은 거. 이거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AI랑 크립토는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 기회고 다만 이 닷컴 버블 아니 뭐 2017년, 21년 아니 뭐 24년 11월 우리가 취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삼전 닉스도 얼마 전에 큰 또 뭐랄까요 그 뜨거 했지 않습니까? 저는 끝까지 우리가 겸손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요. 다만 겸손하게 깨어서 꾸준히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비트맥스 사실은 한때 세계 1위 파생상품 크립토 거래소였습니다. 이제 파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의 57%를 자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현재 0.01% 9월 23일자로 치욕적인 파산을 맛볼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더 헤이즈나 사실 2017년 9월 달에 넥슨에 이제 많이 지분을 넘기고 엑싯을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원화 거래소 코땡이나 제가 이 두 분을 2014년도에 그 컨퍼런스 주요 연사로 사실 모셨습니다. 둘 다 메이저 연사였고 둘 다 메인 스폰서였고 둘이 뭐 그 회사 창업한 연도도 차이가 뭐 몇 개월 안 나요. 근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한 명은 적기에 박수 받을 때 진짜 떠나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 600 몇십억, 지분 뭐 60 몇 프로 넘기고 뭐 세계 여행을 뭐 어마어마하게 다니셨던 걸 제가 이제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른 기업과 같은 지금 뭐 비트맥스도 한때 어마어마한 잘 나갔지만 뭐 불법이다, 뭐 경영진 문제다 해서 지금 험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이걸 배웁니다.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점에 올라서 모두가 우리에게 환호를 해줄 것 같은 그때 딱 떠나면 정말 아름답겠다. 아니면 험한 꼴 당할 수 있구나. 정말 수치를 당하는구나. 전 이거를 뼈저리게 한번 뭐 간접 경험으로 배워봤습니다. 이더나 비트코인 뭐 ETF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순이입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일단 나쁘지 않은 신호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와주냐. 이건 뭐 이제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관들, 이제 OTC는 장외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1346개를 지갑 하나로 이렇게 누군가 사가더라.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시도입니다. 익명의 고래 투자자는 피델리티 관련 지갑으로부터 이더리움을 5만 개를 샀다라고 합니다. 5만 개면 뭐 이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라는 얘기죠. 누가 지금 팔고 있을까요? 의외로 물론 이제 일부 개인 투자자도 있겠죠. 근데 기관 중에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굉장히 비트를 많이 팔고 있어요. 726개를 팔아서 지금 마라 홀딩스가 뭐 채굴 회사 중에 거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거든요. 왜 팔까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전히 비트코인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데가 마라 홀딩스입니다. 35,500개 이상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근데 왜 팔 것이냐? 비트가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 사기여서 파는 걸까요? 채굴사들이 지금 파는 이유는 수익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지금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큰 기회비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기회비용은 이 전력망 시스템을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임대를 하면 그쪽은 뭐 그냥 초과 수요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서 그 전력을 좀 있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파는 거고, 실제로 급전이 필요해서 생존을 위해서 파는 채굴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상장된 회사, 좀 규모가 있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은 재무제표 이제 분기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막 손실, 막 미실현 손실 엄청 잡히면 이게 주가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근데 그 온도차는 있다고 보여져요. 초대형 채굴 회사들은 뭐 726개 팔아도 대세 전혀 지장 없고요. 중소형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은 정말 처절하게 생존하고 있지만 또 많이 망할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지금 코인 투자 되게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캐시 플로우를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전 이분에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부터 실력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부터 원래 캐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 전 투자가요. 막 이렇게 크게 사고 팔고 매매만이 투자가 아니고 동잣돈 모으기부터 시작하는 게 전 당연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0대가 아닌 이상은 저는 최소 1억 이상을 모아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1억 못 모으면 저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 뭐 해외여행 뭐 다 그냥 신용카드 긁고 자동차 60개월 할부하면 1억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20, 30, 40 마찬가지겠죠. 절제된 삶이 취미생활 제가 여기 왜 적었냐면 지금 같은 힘든 때는 맨날 업비트 창 보고 있으면 혈압만 오릅니다. 자기 취미생활 하시면서 기다리면 어차피 좋은 코인 사놓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럼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전 투자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20, 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가 본업이 아닌 이상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사업, 뭐 배달을 하시든 뭘 하시든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몸값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나와서 합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AI랑 크립토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중국이 AI로 이기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중국이 크립토를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장악, 뭐 테이크 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살짝 뉘앙스가 다르죠. AI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기는 기술이에요.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크립토는 장악할 영역이에요. 좀 더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수비하는 느낌을 저는 여기서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이란이나 저기 반미 체제에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북한이 왜 이렇게 코인을 해킹하겠습니까? 북한에서. 그 달러 망을 다 은행을 동결시켜 버리니까 그걸 뚫고 다른 데로 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걸 수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필요해요. 어쨌든 둘 다 미국에 좋을 것이다. 뒤처지면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지금 미카법을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외 스테이블코인, 쉽게 말하면 테더에게 좋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선스를 아직 못 받았던 회사들이 많아요. 뭐 받았다고 해도 이게 뭐 준수해야 될 비용이나 그 기회 비용 뭐 이런 게 너무 이게 좀그 강한 규제를 지금 걸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럼 이렇게 하냐?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유럽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코인에 완전히 그냥 올인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으니 유럽 중앙은행, 유럽 연합 할 것 없이 우리 그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대비하면 유럽 연합, 러시아, 일본은 크립토 입법에 있어서 훨씬 앞서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날짜로만 따지면 유럽이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그다음 러시아 이미 사인했습니다. 그 푸틴이죠, 푸틴.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리티법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좋게 얘기를 드리면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 또 규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뭐 산업 살려야 되니까 뭐 금융기관 은행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솔직히 크립토 회사라가 숨도 못 쉬게 강력한 정말 촘촘하게 걸어놨어요. 저 같으면 절대 유럽에서 사업 안 하죠. 실제로 다 유럽에 있는 크립토 회사들이 유럽을 떠났습니다. 7월 1일자로 미카 법안 이제 유예 기간, 봐주는 기간 끝났거든요. 테더도 난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이제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실제로 나 안 해 선언을 했던 겁니다. 나 미카 필요 없어. 나중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유럽 입장에서 그럼 자존심 그냥 지키면서 그냥 씨 니들 안 오면 뭐 그러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내가 좀 심했나? 규제 내가 좀 완화 좀 해볼게. 다시 한번 생각해 줄래? 뭐 태도도 그렇고 뭐 그때 너희들 좀 더 있었지. 한번 다시 좀 돌아와. 이거 왜 하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규제를 매기면 유럽 연합 전체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봐줄게. 내가 좀 타이트한 거 내가 좀 풀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게 혹시나 법이 이제 나중에 돼요. 근데 법이 지연되고 있으면 다른 나라가 먼저 가서 진짜 테이크 오버를 하는 거예요.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이 뭐 중국도 홍콩을 통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입법이 지연이 되면. 왜 불리하냐? 쉽게 말하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뭐 SEC, CFTC 뭐 룰북을 다로 만들 거예요. 규칙 만드는데 회색지대가 여전히 뭔가 찝찝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이제 뭐 크립토 회사뿐만 아니고 미국의 자본, 인재, 기술이 조금 미국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손해예요. 저 회사들의 손해예요. 회사는 그냥 귀찮을 뿐이죠. 다른 나라 가서 또 잘 나가겠죠. 결국 세 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규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대폭 규제 폭을 완화시켜서 성장을 크게 이끌어내든지 이게 두바이, 뭐 싱가포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애매모호한 회색 지도로 남아있든지. 유럽과 같은 경우는 균형 잡힌 규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남들 하는 거 계속 볼 뉘앙스입니다. 회색 지도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좀만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XRP를 냈죠. 기관용 프라이버시 전송 기능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를 공개를 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산 토큰화 쪽으로 뭐 이제 기밀 전송 기능,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이 집어넣습니다. 온더 파이낸스, 뭐 아비바 같은 곳이 이제 리플망 여전히 실물 자산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 리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5년 소송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원래 리플은 국제 결제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송금하고 뭐 CBDC 뭐 브릿지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원래 리플은. 근데 지금은요. 위기를 그냥 기회로 바꿉니다. 하락장 내내 지금까지도 뭐 진짜 알짜 회사들 싹 다 뭐 이렇게 인수를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요. 라이센스 다 땄어요. 글로벌 금융 슈퍼 앱, 뭐 은행이자 증권사이자 뭐 그냥 본인이 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엄친아입니다. 리플.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악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저는 뭐 XRP, 뭐 스텔라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법 어찌됐건 뭐 연기됐죠. 근데
지금 이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클로처 표결을 이제 지금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토론은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통과 절차 아직 열려 있어요. 근데 표는 아직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9월 14일 월요일 날 상원에 의원들이 복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클래리티법이 어찌됐건 클로처 표결이 붙여질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반대 나온다 그럼 시간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9월 말에 극적으로 통과가 될 확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내년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전 낙관론자가 아니고요. 호긍정 낙관론자거든요. 그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 이거 타이밍 절묘한데. 진짜 큰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전 해봐요. 반코인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JP모건 작년 10월 달에 역대급 청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바이낸스에서 1초에 한 건만 그걸 이제 기록으로 잡았지 실제는 무슨 1초에 한 건입니까? 수백 건, 수천 건 터졌거든요. 제가 볼 때 규모 축소한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청산을 반코인 어찌됐건 뭐 이렇게 터트렸냐. 시간을 지연시켰어요. 그러면서 월가의 큰형님들이 준비하고 코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테이크 오버 했죠. 장악했죠. 보여드렸잖아요. 행동들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죠.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에 좀 타협을 하고 윤리조항 좀 빨리빨리 잘못했습니다 하지는 왜 시간을 이렇게 질질 지연을 시키면서 법 통과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저는 뭐 제가 미래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주식은 위험한 랠리 계속 얘기 드렸죠. 코인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급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 급락도 가능하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대로 선거를 만약에 중간 선거지 11월 초기 때문에 사실 8, 90이 끝이에요.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무난하게 상원, 하원 뺏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거의 뭐 포기한다라고 하시는 분 지금 계시던데 레임덕은 당연하고 탄핵 콤보를 맞을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4년 만약에 작년 4분기 10월 달에 그때 우리가 생각했듯이 만약에 폭등이 나왔으면 지금 큰 폭등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번 저는 이게 생각을 삐딱하게 계속 해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 중간선거 있었죠. 그때 미국 주식시장 폭등 나왔어요. 근데 3, 4, 5, 6, 7, 8, 9월 달 폭등 딱 하고 10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잊어버렸을까요? 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지전능하다가 아니에요.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능력까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래도. 제 얘기는 이겁니다. 미국의 경제, 미국의 시장, 미국의 선거, 미국의 표심, 본인의 뭐 이제 사익도 추구를 하셨지만 권력, 더 중요한 권력 아닙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포기한다?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레임덕과 탄핵을 맞을 것이냐?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죠. 비밀 회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최고의 변호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보좌진이 있지 않을까요? 엄청난 시나리오 보고를 받지 않을까요? 끝없이 저 같으면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와 다른 거 가져와 뒷단에서 지금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여름 휴회 이후를 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9월 달에 지금 매우 낮아졌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할 수 없어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인상한다고요? 이 케빈 워시가 제롬 파월이 저는 되게 용자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케빈 워시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9월 14일 미국 상원에 이제 의원들이 합의 이제 뭐 합의를 어쨌든 해야 돼요. 지금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윤리 제형, 뭐 저 스테이블 코인 조항,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민주당에서 10표 이상 나와줘야 돼요. 요거 이제 종결한 다음에 클로처 표결 해야겠죠. 클로처 표결 60표 만약에 이거 또 실패한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시간 없어요. 지금 바쁩니다. 9월 16일 연준의 FOMC에서 금리 결정합니다. 저는 뭐 정말 엄청난 그 뭐 유가가 저 뭐 $60 수준으로 내려가도 글쎄요. 저는 그냥 동결할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은 아닐 것 같고 금리 인하도 조금 애매하고 동결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애매한 또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9월 24일에요. 그 미중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뭐 왕이 외교부장이 실무진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뭐 이제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일단은 한 7, 80%볼 확률이 높습니다. UN 총회가 또 이 시간에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뭐 이제 관세 또 뭐 15%인가요? 뭐 하나 이제 그 지금 쏟았죠. 아직은 시간이 있죠. 뭔가 또 이제 이때 미국이 이제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예전에 베이징 갔을 때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아쉬운 소리도 했겠지만 이제는 본토로 끌어들였죠. 시진핑 주석을. 어찌됐건 만나는데 뒷단에서 이제 실무진들이 이거 다 조정하면 저는 이것은 이제 뭐 그 좋을 것이다. 시장에 나쁘지 않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티키타카는 할 수 있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폭등을 만약에 한 것이 그냥 저는 1년 정도 폭락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1년 정도 폭등이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추석이 있거든요. 9월 말이 추석이 그 전까지 자기 삶을 잘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 고생이 되게 크셨죠. 근데 마지막까지 견딘 자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매트 호건이 이번 주 클래리티가 불발이 된다면 지금 불발이 일단 됐죠. 오히려 가을 랠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 사실은 이 찌릿찌릿해요. 왜? 저 같은 도라이가 또 있구나.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폴리마켓 내 법안 승인 확률이 최소 10%대 수준으로 확실하게 꺾여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아예 그냥 바닥 찍고 가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가을 랠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반가워요. 전 이런 사람 보면 아 정말 이런 돌 나이 같은 분이 또 계시구나. 왜 이런 사람 초긍정 난자의 특징은 뭐냐면 안 꺾입니다. 절대 안 꺾여요. 이 기우제 우리 얘기 많이 옛날 했지 않습니까?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꺾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 진짜 끝까지 기다리는데 이거는 타이밍을 알 수 있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투자가 한 2% 정도 될 거라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